안녕하세요. 강남인강 친구 여러분. 수능까지 연결되는 디딤돌 독해력 강의를 맡은 김은영입니다. 자, 선생님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도부터 강남인강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원학교, 서울에 있는 예원학교라는 곳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본격 강의 설명에 앞서서 교재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교재는 수능까지 연결되는 초등 독해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초등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초등 고학년을 주요 이제 독자층으로 해서 만든 책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3단계잖아요. 1, 2, 3, 4. 물론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문의 난이도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초등 고학년 친구들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요런 공부를 그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해놓는다면 중고등학교가 훨씬 쉽고 또 공부의 재미도 흥미도 많이 붙겠죠. 자, 교재는 이렇고요. 강좌는 기본적으로는 독해력 향상입니다. 독해력 향상되면, 독해력이라는 것은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뭐겠어요? 종합적 사고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고력 신장, 그러니까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은 결국 사고력의 향상과 직결되는 거니까 독해력 향상을 통해서 사고력 신장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친구들이 눈으로는 글을 읽는데 머리나 마음으로는 그 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읽는 습관을 저는 기대합니다. 다른 강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어의 한 4가지 영역,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한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읽기예요. 잘 읽으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잘 읽기만 해도 모두 다 온전히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읽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제대로 읽는 습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교육, 온라인 어떤 강의의 특성상 어찌되었건 자기 주도적으로 혼자 하는 학습이잖아요. 근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이 같이 그냥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진도 나가주고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잔소리 해주고 뭐 그런 역할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조력자가 기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의 방향 공부에 나침반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강 대상은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초등 고학년부터예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초등 고학년이라 함은 4학년 친구들 좀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강의는 고학년 중에서도 한 5, 6학년 친구들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 4학년인데 꼭 듣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들으세요. 선생님 못 들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1단계, 2단계는 한 3, 4학년 친구들도 조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3단계 과정이잖아요. 이 교재의 시리즈물로 봤을 때는 3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한 5, 6학년 친구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어요. 문제도 당연히 좀 그렇지만 문제보다도 일단 지문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5, 6학년부터 같이 도전했으면 좋겠고 초등 독해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학교 친구들 자존심 상해서 안 보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친구들도 저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그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중학교 과정이거든요. 이름이 예원 학교라고 해가지고 중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학교예요. 그런데 친구들 보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요런 내용부터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시중의 교재들도 많이 봤는데 그 시중 다른 교재에 비해서 기타 교재에 비해서
지문이 굉장히 수준이 있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독해 공부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기에 차고도 넘친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같이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학습 시기는 이제 학년마다 좀 다 다르겠죠. 초등학교 친구들은 미안해요. 비교적 시간이 좀 많지 않은가요? 많죠. 학원도 언니, 오빠들보다는 조금 덜 다니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은 학교에 시험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학기 중에 시간을 내서 수시로 보면 좋겠다. 이 강의를 수시로 보고 문제도 같이 수시로 풀면 좋겠다. 그런데 이건 되게 좋은 게 한 지문마다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어떤 쭉 연관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하고 조금 쉬고 또 하나 하고 해도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자기 호흡에 맞추어서 진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제가 수시라고 해놨는데 왜 그럴까?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이 없잖아요. 그쵸? 자유학년제 시험이 없습니다. 다소 늘어지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있는 제가 다니는 학교 같은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늘어지지 않으려면 1학년 때 많은 것들을 경험해 놓을수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도 수시. 자,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요. 내신이 들어갑니다. 그쵸?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학교가 나를 힘들어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겠지만 방학 때 일정 시간 아니면 명절 때 연휴 기간 동안 일정 시간 딱 시간을 내서 몰입해서 공부한다면 독해력이 조금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독해력은 사실 양적으로 많이 경험해 볼수록 좋아요. 우리가 무슨 인문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엄청 깊이 있게 그 본문을 하나씩 무슨 박사님처럼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양적으로 많이 쳐내면 쳐낼수록 여러분들이 읽는 속도도 높아지고 글을 이해하는 능력도 굉장히 신장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어떤 깊이 있는 학문과 지식과 교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고 깊이 있는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양을 많이 쳐내는 그런 양치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방법은요. 지문을 한 번 정도는 먼저 읽어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 저는 읽어줍니다. 선생님 보고 이렇게 강의할 때 책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다 읽습니다. 웬만한 지문을 다 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지문들을. 근데 지문들을 분명히 같이 읽어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예습 차원에서 반드시 먼저 읽어올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독해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단을 좀 나눠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단이라는 게 눈으로 봐도 딱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한 칸 들여쓰기 하고 줄 내림 되어 있기 때문에 문단이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단을 나누되 그냥 문단을 몇 문단입니까? 5문단이요. 몇 문단입니까? 4문단이요. 이거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문단의 중심 문장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성의 있게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 글을 쓴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바로 주제 이게 무엇인가 확인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멍 때리고 읽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주제 찾으시고요. 그리고 같이 문제풀이 하실 거고 그 다음은 어휘도 어쩔 수 없이 좀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영어도 그렇지만 국어도 그 어휘를 모르면 그 문장을 읽는데 걸림돌이에요. 그 문장을 매끈하게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걸려가지고 이거 무슨 말이야. 걸려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조금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어휘 공부는 필수인데 이 어휘를 뜻을 막 풀어서 반드시 외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문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익히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어휘를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자, 눈으로 읽는 거 이제 그만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읽는 습관을 잡아야 할 때인데요. 자, 초등 고학년은 사실상 예비 중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선생님도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마음 아프지만 선행 과정으로 본다면 자, 다시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과 관련된 과정에서 살펴본다면 좀 야박하지만 초등 고학년은 사실상 예비 중등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는 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등은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초등 과정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해가지고 생활기록부 사진 보면 전부 다 아가들이야. 유치원 갓 졸업해가지고 진짜 코 찔찔 흘릴 것 같은 다 아가들이에요. 그런데 6학년 졸업할 때 보면 전부 다 말 시키지 마세요. 이런 표정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키도, 몸무게도, 생각도, 마음도, 꿈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예요. 무려 6년 동안. 그러니까 그걸 좀 나누어 봐도 돼요.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을 좀 나누어 봐도 돼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4학년은 3, 4학년은 묶어서 조금 애매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5, 6학년쯤 되면 부모님들이 주변에서 벌써 이런 걱정을 해요. 이제 벌써 졸업하겠구나. 중학생 되겠구나. 이런 걱정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공부의 과정에서 본다면 특히 선행학습의 과정에서 본다면 예비 중등으로서의 마음이 조금은 들어가도 된다. 물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훨씬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예비 중등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때의 독해라는 것은 그래서 그때는 기분이 어땠습니까? 영희와 영수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영수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영희는 영수에게 무엇이라고 사과해야 합니까? 이런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사실적 독해인 거지. 그러나 이제 나아가서 이런 과정, 사실적 독해와 그다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떤 기분일 수 있을까? 추론적 독해와 비판적 독해와 나아가 창의적 독해를 통해서 종합적 사고 능력의 신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기대하는 것은 종합적 사고 능력의 성장입니다. 자,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낯선 어휘 분명히 나올 건데 이것은 예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수없이 많은 지문들이 나옵니다. 이 지문들을 골치 아파. 어려운 내용이 또 나왔네. 내가 이거 알아서 뭐해. 이거 왜 읽어야 되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경 지식을 습득한다 라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쵸? 배경 지식은 많을수록 앞으로 또 다른 글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은 하나의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과 이 다른 배경 지식, 종류가 다른 배경 지식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또 다른 글을 이해하는데 혹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로 그야말로 배경 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들을 만날 때 여기 수많은 수록된 지문을 만날 때 새로운 배경 지식을 얻는다라는 즐거움으로 읽는 그 활동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와 내가 만나는 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당부의 이야기인데 국어 공부라는 것은 모든 공부의 기초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우리 글 이잖아요. 국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말과 우리 글을 통해서 생각의 힘을 키워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말과 우리 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도. 그리고 이 강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읽는 척 하지 말고 눈으로만 이렇게 읽는 척 하지 말고 눈으로 읽고 머리로도 읽고 가슴으로도 읽고 그리고 그 가슴으로 읽은 것을 온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대로 읽는
제대로 읽기, 이것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공부하지만 혼자라서 늘어지지 마시고 옆에서 조력자가 기꺼이 되어드릴 테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훌륭한 습관 지금부터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지만 편리하기도 하면서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무례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Q&A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경우도 뭐 많지는 않았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학교에 있다 보니까, 특히 중학교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이라는 시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였다가, 그쵸? 어린이였다가 이제 한 중학생, 한 6학년 뭐 이 정도 되면서 청소년의 범주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소년의 시기가 사실 길지 않아요, 그다지. 이 청소년이 어느 날 이 적외소자를 딱 떼고 나면 청년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때는 자기가 한 행동, 자기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청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희망에 차 있으면서도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 때문에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러면 그것이 힘들지 않은 청년이 되려면, 마음이 건강한 청년이 되려면, 육체도 건강한 청년이 되려면, 사회의 일꾼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청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관심을 언제? 이 청소년 시기부터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그냥 단순히 문제만 잘 풀고 한 문제 더 맞추고 덜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글을 읽어도 그 안에서 성장의 힘, 내가 나아가야 될 길, 등대와 같은, 등대의 불빛과 같은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청년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간에 만나요. 노란 책 준비됐죠? 강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